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조금이라도 벌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고, 그 차이는 느낌이나 소문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해놓은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섞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제도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을 받는 도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일정 조건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함께 늘어나면서 통장에 남는 금액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연금이 깎였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누가 삭감 대상이 되고 누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이 소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느끼는 체감이 아니라 신고되고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떤 소득으로 얼마가 신고되었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결과만 보면 연금이 줄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삭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의 종류입니다. 둘째, 발생한 소득의 성격입니다. 셋째, 그 소득이 기준을 넘는 수준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경우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어떤 연금인지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정해진 연령과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입니다. 반면에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의 감액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연금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제도적 감액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으로 줄어든 연금을 소득 때문에 깎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연기연금은 이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역시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령 시점에 따른 제도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내 연금이 왜 줄어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금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의 성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들어오면 모두 같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을 구분해서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뿐 아니라 일용직 급여나 아르바이트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 형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지속성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면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가족에게서 받는 증여나 용돈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또한 무조건 연금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방식과 개인의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깎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다른 사람은 일시적인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수입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제 소득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조금 버는 건데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의 체감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괜히 겁을 먹고 일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을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주말에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액의 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소액인 근로가 곧바로 연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와 세금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연금이 줄었다는 오해가 계속 반복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연금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모두 국민연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액 자체는 그대로인데 다른 항목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 체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오는 순수 금액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연금이 삭감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았고 다른 항목에서 공제액이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줄었다고 느껴질 때는 연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됩니다. 이제 삶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금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이 더 크다면 전체적인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연금 조정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없이 연금이 깎일까봐 아예 일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항상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삭감되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의 종류를 확인하고 현재 또는 앞으로 발생할 소득의 성격을 정리하고 그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차분하게 점검하면 대부분의 경우 답이 나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금 수급 상황과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으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경험담이나 자극적인 제목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나뉘고 그 차이는 운이나 느낌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줄어들고 앞으로의 선택도 한결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은 대부분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정리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여러 사례와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한꺼번에 섞여 전달되다 보니 자신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은 정해진 기준이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나는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지금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연금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은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생활을 받쳐주는 한 축입니다. 그래서 연금만 바라보고 모든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연금 때문에 삶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 자신의 선택을 쌓아가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일을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고 취미나 작은 활동을 소득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조정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계획의 한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 역시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틀을 이해하고 있다면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명확히 나뉘고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기준을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연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 못한 사람만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차분히 읽었다면 이미 연금에 대해 한 걸음 앞서 나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의 형태도 다르며 생활의 우선순위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연금에 집중하며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적용할 뿐입니다. 그 기준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른 채 선택하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이 기준을 이해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조건이라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깎인다, 무조건 손해다,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들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고 그 조건은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연금에 대한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앞으로 연금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면 먼저 기준을 떠올리고 내 상황을 그 기준에 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결과는 오래 갑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명확히 나뉘고 그 차이는 제도에서 정해놓은 기준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또는 언제부터 받을 예정인지, 현재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어떤 성격인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를 차분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연금이 막연한 불안의 대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확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별 상황에 맞춰 연금과 소득의 관계를 안내해 줍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 삭감 대상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인 과정은 겁낼 일이 아닙니다. 연금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있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판단하면 괜히 불안해지거나 불필요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결정은 혼자서 상상으로 내리기보다는 확인과 기준을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도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번거로움을 건너뛰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을 들여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는 훨씬 편해집니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야기한 기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종류, 소득의 성격, 소득의 크기, 이 세 가지만 차례대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불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막연한 운이 아니라 이 기준을 알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의 기본을 지켜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연금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내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명확히 나뉘고 그 기준은 숨겨져 있지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부터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제도를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의 기본을 지켜주면서도 개인이 선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오늘 정리한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현재 소득은 있는지, 있다면 그 소득은 어떤 성격인지, 그 규모는 기준을 넘는지, 이 네 가지만 차분히 점검해 보면 답은 생각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내리는 선택은 후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제도를 이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준비한 사람은 연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금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동네 마트에서 주말에만 하루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연금이 깎일까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바로 연금이 삭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규모와 지속성, 그리고 신고 형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아무 영향이 없고 누군가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를 그대로 내 상황에 대입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또 다른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 후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가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의 관계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벌지 말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가장 나에게 유리한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신고 방식이나 소득 구조에 따라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는 참고서처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 살펴봐야 비로소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금은 늘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연금에 대해 훨씬 담담해집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조정 대상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삭감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을 모른 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고 선택하면 연금은 삶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를 어디서 받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내 상황에 적용해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 5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소득은 생활비 보탬이 되지만 연금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연금이 바로 대폭 줄어드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면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깎였다고 느끼지만 실제 연금액은 그대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받으면서 월 수백만 원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지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금 조정 대상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깎이느냐, 마느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는 순간 이미 문제를
단순화해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과 기준이 겹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인터넷에서 보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왜 현실과 다른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깎인다. 절대 받지 마라. 일하면 손해다. 이런 말들은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보다 훨씬 차분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조정되고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연금은 생각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연금을 무서워해 아예 일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 단정해버리는 두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해지면 중간 지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해가 쌓일수록 연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연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내일이 되면 여전히 헷갈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헷갈림의 정체는 사실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한 번도 정리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계산하려 하지 말고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현재 소득은 어떤 형태인지, 그 소득은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적다 보면 막연하던 불안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불안은 질문이 되지 않으면 계속 커지지만 질문이 되는 순간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단에 문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인은 삭감을 부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확인은 제도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기준을 확인하면 막연한 걱정보다 훨씬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조정 대상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해 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금을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연금을 앞두고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면 무조건이라는 말보다 기준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나뉘고 그 차이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소득의 형태가 달라질 때마다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걱정하던 부분이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금에 대한 불안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은 정해진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삶은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에만 의존하던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득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깎일까봐 모든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의 기본을 지켜주면서 개인이 선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삶의 제약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을 다시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이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기준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른 채 지나쳤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불안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과 연금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큰 결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선택지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을 이어갈 수도 있고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당당한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겁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누군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의 기본을 지켜주면서 각자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연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나뉘고 그 차이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을 알고 있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막연한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됩니다. 앞으로 연금과 관련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정리한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금은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니라 계획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마무리로 끌고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깎일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소득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보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상당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제도는 사회에 벌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기준을 알려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은 겁을 먹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연금과 소득이 부딪히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부터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옹도한 예고, 정보의 양도 아닙니다. 기준을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연금을 불안으로 만들기도 하고 계획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연금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무조건이라는 말 대신 기준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연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차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변화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무겁게 느껴졌던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정리된 개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제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연금은 알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수록 차분해지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몇 줄의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면 연금은 언제나 위험한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를 차분히 따라가 보면 연금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연금의 방향은 대부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앞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이 연금 기준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미리 이해해 두면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복잡한 계산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라 기준을 한 번이라도 차분히 들여다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연금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조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연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갑자기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연금이 아니라 연금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은 어떤 종류인지, 현재 소득은 어떤 형태인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소득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연금과의 관계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금은 막연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노후의 삶은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에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연금 위에 작은 소득을 더하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알고 결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 연금은 불안이 아니라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 선택하면 연금은 삶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연금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은 정말 제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도를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답은 후제 가깝습니다. 연금은 어렵게 숨겨진 무언가가 아니라 기준이 정해진 공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면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바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선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을 확보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기본 위에서 일을 이어갈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으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연금이 아니라 본인의 몫입니다. 연금은
그 선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을 때는 조정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금은 불안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연금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막연한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준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현실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결국 사람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잘려 전달되면서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둘러싼 말들에는 항상 극단이 섞입니다. 무조건 손해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받는 순간 끝이다. 이런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말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연금은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 조정되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알고 있느냐가 노후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을 기반으로 완전히 쉬는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연금 위에 작은 소득을 얹으며 균형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이 제도를 알고 이루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기준을 미리 이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연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기준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에 대해 누군가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 대신 기준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불안이 아니라 차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연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와 닿아 있습니다. 연금을 막연히 두려워하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선택지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던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생활의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를 차분히 정리한 뒤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선택은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은 평생 함께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보다 지속적인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걱정하던 부분이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는 사람은 연금을 부담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니라 노후를 떠받치는 현실적인 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겁을 냈느냐가 아니라 기준을 확인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누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연금 역시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을 지켜주고 그 위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받쳐줄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기준을 알고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연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복잡한 연금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 형태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과 소득 활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알면 연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이런 연금 이야기처럼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앞으로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금 수급과 소득 활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불안이 아니라 차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연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문제와 닿아 있습니다. 연금을 막연히 두려워하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선택지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던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생활의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를 차분히 정리한 뒤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선택은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은 평생 함께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보다 지속적인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걱정하던 부분이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는 사람은 연금을 부담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니라 노후를 떠받치는 현실적인 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겁을 냈느냐가 아니라 기준을 확인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연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누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연금 역시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을 지켜주고 그 위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받쳐줄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기준을 알고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연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복잡한 연금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인의 소득 형태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과 소득 활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알면 연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이런 연금 이야기처럼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앞으로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연금 수급과 소득 활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44 평일 0시 09180개 무조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삭감되는 사람과 그대로 받는 사람의 차이는 기준을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금과 소득이 겹칠 수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